제목은 데이비 켈리라는 그 미국 그 디자인 회사인 IDEO의 창업자이자 이분께서 2012년 테드에서 얘기했던 그 어떻게 하면 창조적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저도 좀 약간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분위기 생각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좀 제 생각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창의적이냐고 이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저도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얼마 전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는 못했고 주변에 선생님들께 많이 여쭤보니까 선생님들부터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정작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저 책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책에서 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주로 사람들이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주 원인은 미술 시간에 그림을 못 그리는 거에서 연루가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내가 뭔가 내 생각대로 뭔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 선생님이 혼나셨을 때 그거에 대한 경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지면 그러면 내가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경험 중에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험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딱 그 차를 만들기라는 생각을 떠올렸을 때 맞아 나 그때는 되게 창의적이었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 이렇게 잘 만들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룡을 만든다든지 공룡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들고 싶은 공룡을 만든다든지 제가 만들고 싶은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만들었는데 다른 선생님께 이걸 보여드렸더니 자기는 차를 만들기도 되게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차를 만들기를 왜 못할 수가 있느냐고 말씀드렸더니 미술 시간에 그것도 혼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안 혼났어요. 칭찬도 못 받았지만 혼난 적이 없어서 내가 차를 만들었던 건 내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경험이었는데 누군가는 차를 만들기조차도 선생님들이나 부모님한테 혼나서 그것도 난 창의적이지 못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발견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레고 같은 거 만들면서 정말 정답이 없잖아요. 배 모양도 있고 우주선 모양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고라는 그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의해서 레고 만들었던 경험 저한테 되게 창의적인 경험이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아까 그 같은 내용의 제목인데 그 같은 분이 쓴 책이에요.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You Can Creative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이 책에서 말하는 얘기가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조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그 창조적인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의심 자체가 없었는데 한번 뭔가를 만드는 시도를 하면서 잘 안 된다는 걸 경험하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너 못해 라고 말하고 끊어버리면 창조적 자신감이 여기에서 멈춰서 난 창조적이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사실 오늘 저는 세션 1회만 계속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만들었던 무언가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이 그래 나 만들 수 있어 내가 창의적이지 않지만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데 나도 그 어느 정도의 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라고 창조성이 아니라 창조적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분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분도 2011년에 테드에서 나와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고 미국에서 언제 2009년이었는지 언제 모르겠지만 선정한 10대 과학 천재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셨던 데니스 박사님이라고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과 방금 그래프에서 봤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어렸을 때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고 부시고 이래도 부모님들께서 아무런 혼내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해서 자기 아이디를 이렇게 노력하고 실행을 했었고 이런 결과 이분이 지금은 세계 최초로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자동차, 그러니까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운전되는 그런 것들도 개발하시고 로봇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창의성 교육이라는 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학 수업을 통해서 창의성 키워줄 수 있겠고 수학 수업을 통해서 키워줄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게 과연 모든 과학 시간과 모든 수학 시간이 다 가능한 건가?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의는 다 믿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과학 실험을 하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 막힌 길이 나오니까. 수학도 풀다 보면 내가 창의적으로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면 아마 거기서 좌절감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창의성 교육이 전 잘 모르겠지만 창의성 교육이라는 말을 창조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무언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건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레고를 만들거나 차를 만들듯이.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런 콘텐츠 창작 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사실은 뭐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컴퓨터 수업, 뭐 프로그래밍 교육이 정규 교육 들어간다고 하니까 애들 뭐 컴퓨터 지금 개발자도 넘쳐나는데 그런 거 왜 하냐고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콘텐츠 창작 교육이라는 거는 이 앞에서 말씀하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역사나 미술이나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인 아이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내가 무언가 하나의 컨텐츠로 융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교육을 제가 2013학년도에 HTML5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요즘에 굉장히 뭐 사실 IT 쪽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뭐 안드로이드 폰, 뭐 아이폰, 뭐 그다음에 스마트 TV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좀 총합적으로 하나만 만들면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뭐 말씀은 많이 안 드리겠는데요. 저희 학교에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이 IT 쪽을 배우다 보니까 감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실제로 동화책을 읽어주세요. 고등학생들한테. 그래서 이 친구는 HTML5라는 기술을 배우고 나서 자기가 웹툰 되게 많이 보는데 웹툰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앞에서 여우가 나타났습니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다이나믹하게 내리다 보면 여우가 튀어나와요. 등장 캐릭터 나타나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소리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그냥 기술을 가르쳐줄 뿐인데 자기 나름대로의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말 그대로 디지털 동화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걸 배우고 다른 친구는 뭐 자기가 뭐 그 뱀 꼬리 잡기 뭐 이런 게임이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지만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고 그 자기가 만든 게임에서 이 친구들이 지금 노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인터넷만 되면 지금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같은 내용을 배웠는데 저는 뭐 이런 거 안 가르쳤죠. 근데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들을 누구는 동화책으로 만들고 누구는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굉장히 재밌게 놀았어요. 이거는 뭐 해보면 저도 되게 재밌던데 뭐 이런 친구들 이름도 이렇게 넣어가면서 굉장히 재밌는 디지털 놀이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가장 좀 약간 인상 깊게 느꼈던 건데 고등학교 1학년이 뭐 얼마나 자기 철학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마크 주커버도 그렇고 다 그 정도 나이 때 뭔가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잖아요. 이 친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자라는 그런 자기만의 철학이 있었고요. 이런 철학을 뭐 이게 실시간 네이버 인기 검색어예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15초 단위로 바뀌는데 이게 왜 이슈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은 이런 걸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사실 이게 서비스 되는 거냐?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왜냐면 아까 그래프 보셨듯이 이 친구는 한번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거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더 자기의 철학을 완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주커브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아이들이 선생님들께서 하시고 계신 그런 수업들을 받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 충분히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자기가 흡수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아두이노라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그 고산 대표라고 아실 거예요. 뭐 우주인 하다가 옷 떨어진 분. 그분이 하는 팬랩이라는 곳에서 저희 학교 애들 이렇게 같이 워크숍 하는 내용인데 소프트웨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까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그 피지컬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